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 황금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내용 얘기를 안 하려고 좀 미루고 있었는데 요새 이거에 관한 얘기가 좀 주변에도 좀 있었어 가지고 한번 얘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출산율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알고 머리 아파하는 얘기긴 한데 답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살아남을지 정도는 전략을 짤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머리가 상당히 아픈 상황이에요. 이번 사건이 지금 쭉 이어왔지만 이게 이번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 사회 현상이라고 얘기해야 옳겠죠. 네, 현실적 특단지를 찾아라. 저출산 위기 싸맨 정부 부처. 자, 저출산이 복지부 기재부 예산실까지 문제의식을 하고 있고 복지 난임 지원 현실 대안 마련 책 집중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 사실 이게 난임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도 보긴 저도 생각을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청이나 뭐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러 가는 동사무소라든가 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진짜 다 머리에 골매 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 고령사원위원회, 복지부, 기재부, 세제시, 예산시 다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6명.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비디오입니다. 0.6명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 두 명이 나왔는데 한 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0.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분의 1로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4분의 1이 토막이 났다는 게 아니 뭐 내일도 아니고 뭐 어차피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겪을 사회입니다. 지금의 2030 넓게 봐서 40까지 이 사회의 풍파를 맛보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 발등에 당장 발등에 불 끄려면 현실적 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출산의 조금을 끌어올리는 공감대가 생성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 기재부 뭐 어쩌고 고위 관계 부처장들이 1만 7천 명을 기록한 출생아 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뭐 이제 문제 의식이 모이고 있다. 이건 당연하겠죠. 지금 굉장히 큰일 난 상황입니다. 국가 자체가 유지가 되냐 안 되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굴러왔냐면 2010 몇 년부터 굴러왔던 스노우볼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커져서 근래에 갑자기 엄청 커져서 빅 스노우볼이 됐어요. 한 명대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 이상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대책 마련 기재부 나라의 이제 돈 관리하는 부서죠. 그 생각하면은 기업의 출산 지원에 앞장선 기업의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 완화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뭐 출산 휴가 보내주는 회사에 뭐 이제 세금 뭐 이제 뭐 한 근로자당 뭐 1%든 뭐 이런 식으로 감면해주고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건 아빠 휴가도 밀어붙이고 있죠. 네. 사실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사실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제가 기사에 오늘 갖고 오지 않았지만 뭐 여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할 경우에 뭐 셋째 출산, 뭐 넷째 출산 뭐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출산 뭐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연과 같이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이 가당세를 묻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법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세제 혜택이 여력 있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만 특혜 주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굉장히 지금 이제 뒤도 못 보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더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사후 약 처방이라도 지금 맞아야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일단은 살리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되게 획기적이고 가성비 있는 정권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냥 진짜 비효율과 비가성비 극치를 달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뭐 애 나오면 진짜 1억 줄 수도 있어요. 1억 주자는 야당의 말도 전 사실 이번에 저출산 대책에 그게
신경 안 쓸 정도로 1억 줄 수 있지 10년에 1억이면 뭐 줄 수 있지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할부로 해서 준다는 개념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예산이라는 틀 안의 정책을 고민하는데 저출산 문제 시급하면 제약 두지 말고 대책을 고민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결혼해야 출산하는 게 현실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거 출산이 사실 어려운 현실이고요. 문화적인 현상으로 뭐 이제 서국의 저기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처럼 뭐 이제 미국이나 좋아서 살고 결혼하기 전에 애 낳고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은 결혼을 먼저 해야 자리를 잡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 통념상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얘기다. 아이 낳으려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거 말고 어떻게 얼마만큼 무슨 수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와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받는 게 아니라 딱딱딱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게 0.6명 시대 아득하죠. 애들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선심성 저출산 정책만 줄줄이 선심성이라도 줘야 합니다. 이건 기사가 좀 잘못됐어요. 지금 작금의 0.6명, 0.7명, 0.8명 이런 시대는 선심성이라도 때려야 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비정상적인 현상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2072년 생산 연령이고 반토막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2030, 40 아까 제가 묶은 세대는 이거 맛봐야 되는 세대고요. 지금 저희가 일하는 세대들이 2030, 40이 일하고 있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애들이 대학교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급될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차피 로봇과 AI가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럼 로봇과 AI가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잊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군들은 도태되게 된 마련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그런 로봇과 AI를 못 쓸 수 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수치였냐면은 지금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에요. 2023년 기준인데 굉장히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거의 아이가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정책 나오지 않나.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도 이제 출산 육아 관련 정책에 세제를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팍팍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애 둘 나오면은 임대 아파트 평수 괜찮 한 24평 정도 되는 걸로부터 스타트해서 하는 애 나오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걸로 좀 밀어주고 뭐 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지원해 주는 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뭐 소득세 그냥 받지 말고 애 키우는데 쓰고 애 둘 나오면 소득세 면제해주고 애 한 명 나오면 반 면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어차피 그 세금 다시 때려박아서 나라에서 돈 주는 건데 거기서 거긴데 그냥 출산한 가정에 받지 맙시다. 예, 거의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픈 사실로 뭐 옛날로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5, 6년 전에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농담으로 했지만 이러다가 월급 정말 말하는 대로 뭐 세금 내다가 한 3, 40% 날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세상이 진짜 있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기업에도 세제 지원을 마련하라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어요. 4년 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3분의 1이 문 닫는다. 지금도 문 닫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은 옛날에 경쟁에서 들어갔던 유치원들이 지금 문 닫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집도 문 닫고요. 그럼 4년 후에 3분의 1로 문 닫는다고 했으니까 4년 뒤에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초등학교도 문 닫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사장 직업이 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AI도 치고 나오는 판국이고 기존의 교사의 노령 나이대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재직 중이시고 이 세대랑 경쟁해서 가야 되는 게 지금 교사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갖고 온 내용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수 전망인데 22년에만 해도 공식 등록된 게 4만 개 정도 됐는데 거의 이 정도 4만 개라고 할게요. 3만 9천 개. 지금은 2024년 지금인데 6천 곳이나 문 닫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추기적으로 보면은 딱 제 4년 뒤면은 토막 나는 겁니다. 예,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집이 없다? 그럼 초등학교도 없어진다.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중학교도 없어질 거예요. 예, 이제 군대 가는 것도 지금 말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여성 징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민 받으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민 받은 사람들한테 애국심을 강요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군으로 보낸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적절한 군인이 될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일각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렇다고 여성을 군대로 보내는 것도 과연 효율이 나올까? 이 측면에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또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이 문 닫는다. 이런 유아 보육과에 있는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도 더 길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중학교 선생님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면은 학교들이 피해를 보면 크게 대학교까지 피해 볼 겁니다. 한 10년 정도, 15년? 대학교는 그럴 거고요. 고등학교까지도 한 10년 남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좀 시간이 좀 길러질 뿐이지만 지금의 2030이 4050이 될 때쯤, 그러니까 3040이 될 때쯤 아마 이걸 우리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그러면 덩달아 학교에 관련된 회사들도 위축되겠죠. 네. 뭐 급식 납품이라든가 뭐 교복 만드는 거라든가 뭐 안내문 뭐 통신문 만드는 데 쓰는 뭐 A4 용지를 뭐 납품한다든가 뭐 거기 인프라를 학교에 있는 뭐 이제 에어컨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이제 뭐 이런 거 등등등 사는 모든 설비라든가 그런 거 관리하는 분들도 관리하는 회사도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아쉽지만 학교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지금의 근로자들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사실이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 또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제 30대 건화로서 30사의 건화로서 결혼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뭐 이시적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또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얼마나 힘들까 그냥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재테크해서 열심히 차곡차곡 절약해서 모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각자 도생한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얘기지만 알아서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흐름이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어서 영상 보고 싶다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